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우리 해군이 3,000톤급 잠수함 3번함을 신체호함으로 명명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내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계획보다 8개월가량 인도가 지연됐던 1번함도 최근 방어장비 시험평가를 통과하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돼 우리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 국내 언론에 따르면 국내에서 독자 설계한 장보고3 배치원 3번함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해군은 최근 한명제정위원회를 열고 3번함의 명칭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이 조달 중인 국산 3,000톤급 잠수함은 AIP 기관을 탑재한 잠수함으로 어뢰발사관에서는 각종 어뢰와 미국의 하푼회에 현무3 순항미사일의 잠수함 발사 버전인 해성3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6기가 탑재된 수직 발사 장치는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현무2B와 현무4를 기반으로 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 장치를 탑재하는 아이디어는 국내에서도 찬반이 있었지만 이 수직 발사 장치는 국내에서 개발된 KVLS의 파생형이므로 아마도 순항미사일 현무3를 탑재하는 것도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미 해군이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수중 발사체 무인 항공기를 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의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해군 잠수함의 다용도성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각국의 잠수함은 대잠수함전이나 기뢰의 운반 및 설치뿐 아니라 연안 해역에서의 정찰과 정보 수집, 그리고 특수부대에 의한 기습작전의 지원과 대지 공격 등의 다용도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미 해군은 버지니아급 잠수함 블럭1에서 2까지 수중 발사형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한 발씩 탑재할 수 있는 12기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었지만 블럭3 이후에는 수직 발사관을 더 이상 탑재하고 있지 않으며 6발의 토마호크를 한꺼번에 탑재할 수 있는 버지니아 페이로드 튜브를 탑재하여 미사일의 크기가 변경되어도 선체를 개조하지 않고 버지니아 페이로드 튜브를 교체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 VPT보다도 대구경이며 교체도 가능한 버지니아 페이로드 모듈입니다. 버지니아 페이로드 모듈은 미사일 개발의 자유도를 높이고 수중 무인기와 무인 항공기, 그리고 미 해군의 특수부대인 실스가 사용하는 장비 등 크기가 허락하는 한 무엇이든 탑재할 수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도 버지니아 페이로드 모듈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경의 튜브로 잠수함의 다용도성을 확장한다는 아이디어는 싱가포르 해군이 도입 중인 인빈서블급 잠수함이나 스웨덴 해군을 위해 건조되고 있는 A26 잠수함에도 도입되고 있으며, 독일의 TKMS와 스웨덴의 사브가 공동으로 개발한 수평식 다목적 튜브는 특수부대를 수중에서 출격시키고 회수하기 위한 에어록 챔버로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중 무인기의 운반이나 대형 미사일 발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지만, 버지니아 페이로드 튜브와 같이 튜브 자체를 교체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버지니아 페이로드 튜브나 유럽의 다목적 튜브는 전략적으로나 전술상으로 다용도성을 요구하는 국가들에게는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유럽에서 시도하는 잠수함의 다용도성에 대해 연구 중이라는 보도가 지난 1월에 나왔습니다. 지난 1월에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핵추진 무인 잠수모함을 미래의 신개념 무기체계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국과연은 자료를 내고 신개념 잠수함의 동력원은 확정된 바 없다고 물러서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과연은 지난 1월 20일 오전에 방사청과 공동 발간한 미래도전 국방기술이 제안하는 무기체계 소요 연감을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연감에는 미래도전 국방기술이 제안하는 신개념 무기체계 14번째 항목에 원자력 추진 무인 잠수모함의 내용을 실고 있습니다. 연감에 실려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모함의 내용은 전홍축 우라늄 장주기운전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기술을 활용하고 고유의 안전성을 가진 차세대 원자로 개념을 도입하여 무인 운전을 수행하는 잠수모함으로 규정됐습니다. 잠수모함은 잠수함 승무원에 대한 휴양과 숙박 및 치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잠수함 작전을 지휘하는 기함 역할을 수행하는 잠수함 지원함입니다. 국과연은 드론의 에너지를 따로 공급할 수 있는 원자로를 탑재하면 각종 무인 무기체계와 연계할 수 있으며 고주파 진동유발 회전기기만을 사용한 저소음 스텔스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잠 작전이나 기뢰 작전에 투입돼 적 잠수함이나 수상함을 신속히 타격할 수 있는 어뢰 발사와 기뢰 부설 임무는 물론 특정 해역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용 개념에 대해선 대잠 작전 및 기뢰 작전을 포함해 정찰 탐색 및 구조 작전에 투입되어 유사시 적 잠수함 또는 수상함을 신속히 타격할 수 있는 어뢰 발사 및 기뢰 부설 임무와
특정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 및 위험 징후 파악 임무를 수행하도록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인 시스템이긴 하지만 현재 해군에서 운용하는 통상적인 유인 잠수함의 임무는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또한 평시에는 수상과 수중 공중으로 감시 가능한 정찰 시스템 운용을 위해 드론을 함께 전개하고, 이들 정찰용 드론을 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바다에는 무인 함정이나 무인 잠수정을, 공중에는 무인 항공기를 내보내 정찰하도록 하는 모함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번 영감의 원자력 추진 무인 잠수모함에 대한 언급은 최근 남북한에서 핵잠수함과 관련한 민감한 발언이 잇따르는 상황에 나온 것이라고 국내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앞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최근 제8차 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해 7월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핵잠수함 추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남세규 국가연소장은 이번 연감 발간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며 해당 사업에 포함된 기술들은 미래의 첨단 무기체계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방향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래 전장의 혁신적 변화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감 발간은 정부가 핵잠수함 추진 쪽에 한 발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감의 이런 내용이 핵잠수함 개발 추진과 연계해 논란을 빚자 국과연은 같은 날 오후에 자료를 내고 원자력 추진 무인 잠수모함은 발간된 책자에 기재된 장주기 다목적 무인 잠수정을 오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누리집에도 원자력 추진 무인 잠수모함을 삭제하고 장주기 다목적 무인 잠수정으로 대체한 새 연감을 다시 올렸습니다. 국과연 관계자는 최종 승인된 연감이 아니라 중간 검토 단계에서 작성된 연감이 누리집에 잘못 올라가 오해가 생겼다며, 원자력은 장주기 다목적 무인 잠수정 동력원의 후보 중 하나이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인 잠수정은 길이 30m에 높이 3m로 최대 속력은 시속 60km 이상, 수심 1,000m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세계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목적 잠수함을 연구 중이며, 앞으로 미래의 잠수함은 앞서 말했듯 대잠수함전이나 기뢰의 운반 및 설치뿐 아니라 연안 해역에서의 정찰과 정보 수집, 그리고 특수부대에 의한 기습작전의 지원과 대지 공격 등의 다용도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 연구의 핵심은 앞서 말했듯 미국의 버지니아 페이로드 튜브나 유럽의 다목적 튜브 같은 발사장치의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보고3 배치원 잠수함은 이런 다목적 잠수함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잠수함으로 보이며, 미래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논란이 되어 삭제했던 원자력 추진 다목적 잠수함이 한국 해군의 잠수함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